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좀 지나고 제법 날씨가 좀 선선해진 9월 중순이 됐는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보통 이제 추석 전후부터 10월, 11월까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가 말하는 성수기인데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꾸준하게 저와 매물 공부하시고 거래사를 공부하시고 이 빌딩 시장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계속 가지고 가시면 원하시는 건물주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거래 사례들을 좀 살펴보다가 최근에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소위 말하는 재벌들의 어떤 거래 사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오늘 가장 처음 살펴볼 물건은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9호선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에 초초 역세권이에요. 이번 출구로 나가서 엎어지면 코 닿는 이곳에 이제 2023년에 평당 2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거래된 사례인데요. 요 건물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이 건물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서태지 씨가 가지고 계셨던 건물이었는데 개발 회사에서 그 22년도 4월에 387억에 매입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재매각 된 사례입니다. 2022년 4월에 387억 원, 평당 1억 7천에 거래가 됐다가 가장 최근에 1년 만이죠. 1년 만에 450억, 평당 2억 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메가젠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지금 보기만 해도 굉장히 규모 있어 보이는 이런 건물이네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으로 거의 대지갑 218평 그리고 연면적이 약 1128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정 용적률인 250%를 훨씬 넘는 300% 가까이 되는 용적률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같은 대지 안에서 최고의 연면적을 뽑은 그런 대로변 건물이라는 게 이 건물의 장점이고 특히 주차가 거의 35대가 됩니다. 승강기도 2대 있고 주차도 잘 되고 연면적도 강남 역세권에 1000평이 넘는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메가젠에서 4억으로 사용을 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메가젠이 사실 이 인근에 4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선정릉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바로 또 초역세권에 메가젠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121평에 연면적이 420평밖에 안 되는 건물을 이제 소유를 하고 사용을 직접 하시다가 최근에 250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8월에 매각이 됐고 그 이전에 언주역 거를 3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매입을 하신 뒤에 기존에 쓰던 건물을 다시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가젠 임플란트가 이제 뭐 사업이 잘 되면서 인원이 아마 늘어났을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420평이 굉장히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대형 건물로 사옥을 옮기려는 목적으로 이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사옥을 사용하시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더 큰 형태의 공간이 필요해져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매입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회사가 최근에 매각하고 매입을 둘 다 하신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의 바로 위에 있는 9호선 라인은 강서구에서 여의도 지나서 강남을 쭉 지납니다. 강남을 통과하고 잠실까지 이어지는 9호선 라인이 오피스 라인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여의도 직장인들 그리고 강남 직장인들 많이 이용을 하는 호선이고 강남에 이 9호선이 들어서면서 언주역이라든지 이런 선정릉역 주변의 주택가였던 이런 라인들이 다 손바뀜이 되면서 오피스라든지 근생상권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고 그러면서 땅값이 또 많이 뛰었죠. 양쪽 다 평당 2억 원의 대로변 건물을 매각을 하신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압구정 로데오로 가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5번 출구가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출구인데요. 이 5호선의 메인 대로변에 있는 이 두 개가 올해 4월에 거래가 나란히 됐습니다. 두 개의 매가를 합치면 895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가 있었는데요. 압구정 로데오 하면 또 생각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어디 거죠? 바로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인데요. 하나그룹에서 최근에 이 두 개 건물을 895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대지가 약
300평이 넘어요. 대로변에 양면 도로를 끼고 있고 도로면이 정말 좋고 역세권이고 로데오 상권의 초입에 위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이비통이라든지 슈프림, 도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핫하고 프리미엄한 플래그십이든 팝업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파이브 가이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버거도 이 하나 그룹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하나가 갖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로데오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MZ세대들과의 접점으로서 뭐 소비자와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당 2억 7천, 도로면이 훨씬 더 좋은 이 앞에면 평당 2억 8천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압구정 로데오와 학동사거리를 잇는 이 대로변 안에서는 최고가를 찍고 매입을 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때 3, 4월이라고 하면 금리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매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를 찍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또 보여지는 매입 사례가 있어요. 바로 성수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압구정에서 성수대교만 넘으면 접근성이 너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과 더불어서 사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가격이 많이 고공상승된 형태고, 지금도 성수동 가보시면 정말 주말에 사람들 너무 많고 외국인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뭐 거의 관광지처럼 이 성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레인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의 메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연무장길입니다. 연무장길. 가장 메인 길이라고 하면 연무장길인데요. 연무장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권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연무장길의 메인 오브 메인인 요 건물, 실거래는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회사죠. 아모레퍼시픽에서 요 건물을 3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는 127평 가까이 되는 대지고, 건물은 2개가 올려져 있는데 아마 매도자가 명도해 주시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 디올 성수 있고요. 젠틀몬스터도 요 근처에다가 건물을 사서 짓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이게 320억에 거래가 됐는데, 제가 이게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놀랐던 포인트는 기존의 매도자는 305억 정도의 호가를 부르셨었거든요. 근데 305억에서 15억이나 더 높은 320억에 이제 최종 거래가 된 거를 보고, 아, 이런 불황의 시대에도 여전히 거래가 확실하게 높게 되는 사례가 있구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연무장길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평당 2억 5천. 압구정 로데오라는 상권과 그리고 성수라는 상권의 최고가 거래를 대기업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양쪽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성수가 강남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큰 브랜드부터 아주 크고 작은 브랜드들까지 이 양대 산맥의 상권에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들과의 그런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최고가를 찍고 매입을 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에서 매입을 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가를 찍는 거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지만, 그 최고가를 찍는 이유는 결국은 확실한 매입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꾸준하게 지가 상승이 될 만한 이 입지라는 점에서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형태로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주변의 상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뜨고 어디가 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